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나를 향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시선을 잠시만 안쪽으로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뿌리는 사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존중을 잃게 되는 5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존중을 잃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그 여자의 손에 맡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헌신과 위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헌신은 자신이 단단히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반면 위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를 읽었는지, 답장이 다정한 톤인지, 무미건조한 톤인지를 살핍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답을 하면 그날 하루가 햇살처럼 밝아지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차갑게 반응하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친구를 만나다가도 마음의 절반은 항상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그녀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은 분명 감동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쁨과 슬픔, 자존감과 좌절감, 하루의 색깔이 전부 나에게 달려 있구나.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위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는 단단한 중심을 갖지 못하면 마치 tum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휘청거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마음, 그것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탱해줄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내가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하기만 해도, 내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만 해도 이 사람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점점 커질수록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사랑보다 연민이, 연민보다 답답함이, 답답함보다 거리감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잃으면 슬프지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내 인생의 의미는 한 사람의 사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비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진지하게 듣고 돌아보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을 때 여자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떠받쳐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망가뜨릴까봐 조심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저 나로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잃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풍랑을 겪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닥쳤을 때,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솟구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는 그 감정들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신의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이 났던 분노를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으로 표출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그녀에게 까칠한 태도로 풀어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그녀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그녀를 더 통제하려 듭니다. 칼융은 사람의 마음에 그림자라고 부를 만한 어두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함, 두려움, 열등감, 분노, 질투 같은 감정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융은 이 그림자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것이 더 큰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할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 쌓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안전,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 사람이 오늘은 다정했다가 내일은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 곁에서는 이 안전감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이 사람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상태일까? 무슨 말을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이 이어지면 사랑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우면 두렵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외부에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들여다봅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인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자극된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섭니다. 이런 남자 곁에 있을 때 여자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구나. 이 사람의 감정은 이 사람이 책임지는구나. 나는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동반자구나. 그 안도감이 자라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존중이라는 감정이 함께 자라납니다. 존중은 강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칼 융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해 나가면서 더 큰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분노 안에는 지켜야 할 무언가에 대한 신호가 있고 두려움 안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이 아니라 안내자로 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잃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결정을 내리는 일을 끝없이 미루는 데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거워서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어디서 저녁을 먹을지를 고르는 작은 일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한 큰 일까지 그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떠넘기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사람이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우선시해 주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방향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사람은 슬쩍 피하거나 너한테 맡길게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그 방향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부터 다시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사실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잘못되면 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은 결정의 자리에서 물러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몸이 아무리 커도 마음은 자라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 사람의 곁에 서면 어떤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떠나는 이유는 그 남자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 곁에 있으면 자신의 인생까지 함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어딘가로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떠밀려 갑니다. 자기만의 방향을 잡지 못한 남자는 그저 떠밀려가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그녀까지 함께 떠밀려가게 만듭니다. 그 무력함이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거절당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더 깊은 두려움은 자기 자신의 진짜 욕망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다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향해 움직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빛이라고 표현될 만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니까요. 결정을 미루는 행동의 뿌리에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인생의 관객으로만 머무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다릅니다. 그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다음 주말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1년 뒤에는 어디에 있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듣습니다. 자기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서 그는 분명한 한 축이 됩니다. 그녀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한 축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잃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대로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은 깊고도 깊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따뜻함을 받지 못한 남자, 혹은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통제와 기대를 받으며 자란 남자, 혹은 어머니의 감정 기복에 시달리며 자란 남자, 이런 남자들의 내면에는 아주 어린 시절의 상처가 봉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지만 그 여자를 바라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함께 봅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차가운 말투를 쓰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거절의 기억이 살아나고, 그녀가 자기 시간을 가지려 하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방치되었던 기억이 깨어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형성한 어머니 이미지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어른이 된 뒤에도 우리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정말로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우리의 무의식 속 이미지들을 덧씌워서 봅니다. 어머니 상처가 깊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머니가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채워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와 원망을 그녀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두 가지 모순된 태도를 동시에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그녀가 자기를 모든 면에서 보살펴주기를 바라고 그녀의 사소한 말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통제하려 들고 그녀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그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번갈아 나타나니 그녀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고 싶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 그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한 사람의 모든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을 평생 떠맡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하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하면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어머니는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사회적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어머니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큰 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옮겨놓습니다.
칼융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할 때 그 감정이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남자는 그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향해 옮겨가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인정하지 않는 남자는 그 그리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지배합니다. 이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사랑해왔다고 믿어온 어머니에게 사실은 받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분 나름의 상처와 한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진짜로 분리되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녀를 어머니의 대체물로 보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그녀에게 쏟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녀에게 비현실적으로 투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동등한 인간이고, 그녀에게는 그녀의 사랑이 있고, 그녀의 한계가 있고, 그녀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어른과 어른의 관계가 됩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잃게 되는 5번째 이유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고 끝없이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들려드리는 5가지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늘 다정하고, 늘 이해심이 깊고, 늘 양보하고, 늘 화내지 않고, 늘 너그러운 모습. 자기 안의 분노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질투 같은 감정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감추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네, 영지.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어두운 면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사랑한다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지,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의 다정함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화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에게는 욕망이 없는 걸까?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가면을 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습과 만나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깊은 친밀감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칼융은 사람의 마음에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 가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원의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의 가면,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의 가면. 이 가면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까지
가면을 벗지 못할 때 생깁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분노, 질투, 욕망, 이기심,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지요. 융이 보기에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자신의 그림자를 없애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해서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는 사실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분노를 보면 자기가 나쁜 사람일까봐 두렵고 자기 안의 욕망을 보면 자기가 추한 사람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 그림자는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미묘한 방식으로 관계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항상 좋기만 한 남자에게서 깊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짜인 남자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남자. 자기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책임 있게 다루는 남자.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남자. 그런 입체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원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 앞에서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딘가에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심. 이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그 부분이 사실은 무서운 것일 거라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차라리 그가 솔직하게 자기 안의 어두운 부분도 보여주었다면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끝없이 숨기려 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그는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욕망이 솟구쳐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에 그 모든 감정들과 이미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에게 자기 안에서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 대신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 곁에 있으면 여자는 비로소 진짜 사람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가면이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사람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여기에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때 진정한 친밀감이 자라납니다. 친밀감은 좋은 모습만을 공유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약함과 어둠을 함께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일,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 중요한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는 일,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풀어내는 일,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고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려고 애쓰는 일. 이 5가지가 한 남자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존중을 빼앗아가는 깊은 뿌리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곁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서 한숨이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지만,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굴복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자는 몸만 큰 어린아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남자, 자기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여 그것을 의지의 힘으로 통합해낸 남자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땡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남자. 그런 남자 곁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편안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떠받쳐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곁에서 함께 자라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두 인생이 만나는 자리를 함께 가꾸어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의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사랑과 분노,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이 만약 마음 한구석이 따끔하셨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될 수 있고, 진짜 어른이 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중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존중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진짜 사랑도, 진짜 존중도, 진짜 평온도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면서도 정직한 시선을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그 시선 끝에서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